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은 메이저 수학학원 홍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학을 못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은 군대밖에 없다. 하나 있어요. 칼빈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언어영역 만점 받으면 갑니다. 가끔 수학하기 싫다고 하면 그 학교 보여줘요. 저 지도에서. 여기를 다니면 된다. 성남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농담하기엔 너무 진지하시네요. 농담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진지하시네요. 전 이런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안 아닙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확정안이 나오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요새 교육 정책도 간을 보더라고요. 그죠? 여론 추이를 좀 보려고 지금 깔아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공청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원래 취지 계속 얘기 나왔던 건 뭐였어요? 수능에 논서 수령 대입하겠다. 바클로레아 뭐 프랑스처럼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이 수능만 보고 나면 소송이 한 몇 개가 한 10,000개씩 걸릴 텐데 결국 이제 그거는 썩 사그러들었죠. 그거랑 고교학점제 하겠다. 그럼 결국 절대평가 아닌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죠. 후퇴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육부가 혹시 모르니까 시안이라는 이름 썼어요. 시안이라는 써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너무 진지하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그 시안이라는 얘기를 썼고 확정안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2월 정도 나올 텐데 지금부터는 큰 틀이 바꾸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화 수학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정도 결정하는 거 말고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이게 수능이죠. 34년 만에 공통범위 시험이죠. 다 수능 보셨나요? 저는 이제 수능 98학번 세대이고요. 네, 중3 때 이제 94년도 수능 처음 되는 거 반 세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4년도가 공통범위 시험이었어요. 수능 2번 봤을 때. 그래서 95학번부터 문과 이과가 나뉘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공통으로 보는 첫 시험이에요. 근데 이 수능이 지금 공통범위 된 게 그거랑 연계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뉴스를 빨리 해서 이번 주에 대통령이 발표하길 바라면서 사실은 이 설명회를 지난주에 발표 나서 바로 금요일날 하려다가 저희가 이번 주로 미룬 이유가 지금 나라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대통령이 발표한다 해서 그걸 좀 기다렸는데 결국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간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이 얘기가 좀 완전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도 대원외고나 한양외고 이런 애들 의대 준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학원 분당 차리고 왔을 때도 안양외고에는 이과반이 있었습니다. 의대 생기겠죠. 안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심화수학 안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몰려 있고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은 모든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분당 지역 와서 애들 입시 지도하기 시작했을 때 스카이 공대를 가기 가장 쉬웠던 해가 딱 2번 있어요. 딱 2번이 스카이 공대 가기 확 쉬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전년도의 컷에 비해서 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의학전문대학원 없어지면서 의대 정원 원복됐을 때. 그랬으니 그쪽으로 이제 애들이 확 한 7대1, 8대1 빠지면 스카이 공대 비죠. 그때랑 몇 년 전에 약대 정원 부활했잖아요. 그죠? 약학전문대학원에서 뺀 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확대하잖아요. 1000명을 확대하는데 정시가 거기서 7대1 정도만 빠져나가면 7000명이 빠져나가잖아요. 7000명이면 상위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스카이 공대가 비죠. 그런 게 다 걸려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확대를 되긴 하겠죠. 300명이든 1000명이든 이제 그거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수능 논술형은 결국 보류인지 포기했는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절대평가로 가서야 되는 게 결국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형태로 갔는데 거기서 더 자세히 나가면 상대평가를 병기하는데 9등급이 5등급이 됐 이 의미랑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희 고교 선택이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중2부터 고교 선택을 제가 이따가 잠깐 언급드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9일날 고교 선택 파이널은 중3 대상인데 중3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등급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중2 때 시험 보는 걸로 내신 산출을 다시 해주면 1등급이 되겠죠?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근데 얘가 좀 빡센 학교를 갔어요. 낙생에 가서 3등급을 받았네. 만약 순회 갔으면 1, 2나 2를 나왔을 텐데 그럼 재수를 했어요. 얘는 2가 되고 얘가 1이 되죠. 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죠. 이 선택이 지금 중3도 걸려 있어요. 10%예요. 나는 어디 있는 것인가? 아이들한테 물어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셔도 지금 보는 시험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 잠재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목고 선택이랑 학군지에서 잘 나간 학교랑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왜 걸려 있냐면 성적을 보면 학종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비교과가 강세였지만 사실 이제 교과 전성시대잖아요. 교과로 간단 말이죠. 특목고가 외대부가 있고 낙생이 있고
특정학교 언급하면 유튜브 안 되니까 뭐 다른 학교가 있다고 치면 이게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학종으로 분당이 되게 잘 갔어요. 잘 간 이유는 그 대학에서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낙생이 2등급이면 얘네들이 기타 다른 데에서 1등급보다 잘하는 거를 판단을 하고 뽑아갔었단 말이죠, 학종을. 근데 그건 아세요? 한 3년 전부터는 그 블라인드로 들어간 거. 블라인드로 들어갔는데 블라인드로 들어갔더니 여기가 명암이 갈렸어요. 특목 자사고는 사실 학생부 보면 저도 어느 학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활동이랑 교과 내용명이 달라요. 특목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판단을 해요. 이거 판단을 하려면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해요. 그래서 2, 3년 동안 지금 분당의 요 근래에 지금 학생 실적 좋잖아요. 다 쏠리고 있죠. 잘 보시면 한 3년 전부터 있는 것 중에서 분당은 사실 아까 저희 교과 설명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 시한대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 분당에서 교과를 가긴 힘들거든요.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딱 성적만 가기 힘들잖아요. 학종이 대세로 잘 갔었는데 정시도 그럭저럭 갔지만 학종을 지난 3년 동안 분당이 잘 못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를 블라인드로 막아놓는 바람에 판단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병기를 하면서 표준편차를 뺐어요. 표준편차를 보면 사실 이 학교가 빡센 학교인지 안 빡센 학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면 그럼 얘네 둘을 예를 들면 낙생, 중앙, 대진이랑 나머지를 판단할 근거가 있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굉장히 안에 잘 돼 있어서 그 교과에서 전문 교과라는 게 잘 돼 있어서 설계를 잘해서 학종을 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학교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기랑은 경계선에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이거 선택하는 게 중3뿐만 아니라, 중2뿐만 아니라 중3도 걸려있다. 그게 이제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게 경계선이 10%고, 사실은 10%라는 의미가 굉장히 빡센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내신을 10% 정도 받으면, 사실 인서울 못 해요. 그 인원 숫자가. 그건 아시나요? 이건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분당의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서 가천대 정도 간다 그러면 분당의 이제 낙중대 제외하고는 반에서 한 3등권 정도 가거든요. 3등에서 4등권이 고등학교에서 가요. 그럼 그게 보통 그 35명 중에 한 3, 4등이 가는 거잖아요. 10%가 되면 그 라인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걸려 있는 거를 컷을 딱 거놔가지고 내 1이 들어가면 되는데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교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고나 뭐 학군지에 갔을 때 내가 1, 2등급이 애매하던 애들은 되게 좋죠. 1등급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순회고를 가면 그래도 1에 간신히 들어갈 만한데 낙생감 2등으로 가면 순회고 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11월 9일날 저희가 파이널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맞물려 있는 거고요. 서술형, 논술형 대상 확대는 이제 요거는 내신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신에서 얘기한 건데 수학은 사실 서술형 확대 지금 하나 어차피 수학을 잘 푸는 애들이 서술형도 잘 풀어요. 저희가 노트를 쓰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을 푸는 건 본인이 다 푸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풀고 나는 답만 낸다 하는 건 어차피 고등수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거는 그냥 원래 문제 풀듯이 노트에 잘 풀면 서술형까지 되는 거라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상대평가 병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고사인데 이게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다 1%가 됐어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변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부터 변별력이 안 되면 대학교고사 부활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활이 문제가 교육부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막겠죠.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대학의 발표가 어떻게 뽑겠다는 거 봐야 되지만 이 보는 것도 더 세부적으로 보긴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좀 그래서 이제 대학이 대학별 고사, 그러니까 딱 정시로 점수 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학종이나 뭐나 그 전형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신 성적이 있어요. 내신 성적이 있고 뭐 논술이라고 하면 논술이 있었다고 쳐요. 내신이랑 같이 있다고 쳐요. 입시학원에서 예를 들면 내신을 이 학교 쓰려면 내신 얼마큼 되고 나서 논술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특정 학교는 예를 들어서 난 내신을 보지 않고 논술 잘하는 특목고를 뽑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그 뽑는 안을 발표했을 때는 이게 30% 반영, 이게 30% 반영이 돼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0점 만점에 내신을 절대 점수를 기본 점수를 295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거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대학이. 그동안도 해왔던 일이고. 이거를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보는 거는 너무 특목고 애들만 뽑는 거 자사고를 싫어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입학 산출할 때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입학 관리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요. 여기를 내신 비율을 조정하든지 기본 점수를 하면서 특목고 애들이 많이 뽑히는지 강남 애들이 많이 뽑히는지 아닌지 정부에서 이게 너무 많이 뽑지 말라 그러면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합격하는 애들 보기도 하고 뽑아놓고 나중에 확인도 하고 이걸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대학이.
대학이 사실은 뽑고 싶은 거는 훌륭한 자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는, 대학들이 이제 그 면접이나 이런 걸 강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대에서 옛날에 그 논구술 시험 봤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수학 논구술 보는 공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성정률 원장님이랑 저희 이제 수학과 나온 사람, 저는 수학과 아니라 문과 출신이지만 앞에서 이제 수리 논술 하면 수학 문제 주어주고 앞에서 풀어보라 그러면 못 풀면 약간 힌트 주면 풀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학 실력 진짜 드러나요. 물론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떨고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부 유불리는 있지만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변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이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갔을 때 얘네들이 대학이 뭘 보고 뽑느냐도 이제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대로 가면 저는 대학별고사에서 어쨌든 그 구술 면접이든 논술 면접이든 심화 과정에서 체크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변별해서 뽑을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 변별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미적분이랑 기하를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대 교수님들이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대학에서 전체적인 대학 총장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변별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찬엽 부원장은 절대평가로 심화 수학 도입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도입 안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화두는 공정인데 공정의 화두는 공통한 걸 같이 보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반영시킬 때 아까 상위권 대학 얘기했잖아요. 전 세부 나서 만약에 심화 절대평가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공대는 이거를 강제하는데 의대는 강제 안 할 거라고 봐요. 의대는 한영외고랑 대원외고랑해서 그 문과 잘하는 자원이 와서 수능 잘 보면 들어오면 환영해요. 의대 공부가 100% 이과 특성도 아니거든요. 공대 교수가 아니면 환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전부터 제 주변에도 한영외고 나와서 연대의대 가서 지금 안과에서 하는 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자원이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내피셜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미발표돼서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내신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편차도 안 보고, 이제 그게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회라고 만드는 거야. 낙생과 그 기타 다른 이제, 그 낙생을 제외한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어렵네. 뭐, 예를 들게요. 뭐, 불곡, 순회, 뭐, 많으니까, 한솔, 뭐, 분당 다 언급했으니까, 네. 그 낙중대가 있으면, 이거를 그러면 학종에서 변별을 해주냐? 저는 요새는 어플라이 돼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낙중대를 보내는 이유가 이제 거기 실적이 좋고, 근데 거의 정시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분위기가 좋고, 애들이 빡세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럼 애들이 학교에서 야자를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가르치냐? 그건 아니에요. 학교로 가야 되는데. 낙생의 수업을 열심히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나와서 애들이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풀면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럼 순회는 열심히 수업을 안 하느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분위기는 뭐냐? 그러면 야자 시간에 가면 낙생 애들은 다 공무원하고 순회 애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라면 먹고 뭐 놀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학생 애들도 잔단 말이죠.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량 자체가 많아요. 낙중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라고 자꾸 순회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곡이나 순회나 뭐 한솔이나 또 뭐 이제 분당이랑 뭐 영덕여고나 등등등 하면 물론 제가 이제 그 고등수학 강조해서 그 심화 교재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센하고 학교 프린트 나오는 게 이제 전국연합이 있으니까 뭐 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것만 반복하고 기출 좀 풀고 학교 프린트 풀면 이게 1등급 나올 만 하거든요. 지금 4% 하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이랑 낙생을 갔다고 치면 저희 반 애들 중앙 애들도 시험 보는 걸 하면 자이 풀고 내신 고쟁이 풀고 하이엔드 풀고 절대 등급 풀고 최강 TOT 풀고 강남 기출 풀고 가도 그날 가서 나올까 말까예요. 이번엔 다행히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중앙고 저희 반에 5명 있는데 한 명이 제일 잘 본 애가 공부를 제일 안 하던 애가 제일 잘 봤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너무 의기양양에 들어와서 난 잤는데도 잘 봤다 이제 이런 게 제일 애매한데 아무튼 잘 봐서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때문에 정시에서 결국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학교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시험이 나오고 시험에 대한 경쟁 때문에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수학, 과학. 그래서 정시가 낙생이랑 중앙 대신 잘 나오는 거지 갔을 때 수업 보니까 막 반짝반짝하고 선생님 얘기하면 발표해서 애들이 수업을 다 듣고 이런 학교는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 없습니다. 그런 학교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1 받는 대로 가셔야 돼요. 이제 이게 1을 못 받으면 지금 이제 중앙등 어머님들이니까 이제 가천대 가면 우린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고3 어머님들 중에서는 가천까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도 있거든요. 가천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지면 가천만 가면 소원이 없게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1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을 받는 학교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웬만하지 않으면 낙중대 안 가고 그냥 빠져서 1등급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현 중위는. 그때까지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1을 받기는 해야 된다는 거. 이제 특목고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는 그 등급 때문에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특목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보면은 대학교들이 다 특목고인지 알잖아요. 외대부고에 4를 받아도 연고대를 가거든요. 외대부고 가서 2만 들면 가잖아요. 2 드는 거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목고 지원은 더 많아질 거고, 의대 정원 확대에 맞물리면 아마 외고도, 특히 서울권 외고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고 지원 자체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대를 가거나 요새는 이과 분위기 때문에 외고 지원 자체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외고에서 지내는 동안에 상위권이 되면 의대 유혹이 100%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명백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하다 대학을 문과로 갔는데, 제 주변에 그 서울대 온 그 대원외고의 출신들도 보면 아주대의대 같이 교차 지원하는데 다 붙어서 고민하다 온 애들 많았어요. 고대의대도 교차 지원하는 붙고 오기도 많고, 그때 안 간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1등급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안 했어야 고교 학점제가 되는데, 뭐 5등급으로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쪽 요구가 너무 거세니까 일로 가면 욕먹고 일로 가면 욕먹고, 약간 이제 그 짬뽕을 만들어 놓은 이제 케이스인데, 이 상대평가가 10%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적 선택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미기재하면 일반고에서 이 학군지에 유명한 학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를 굳이 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들이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종,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사실 교과 거의 못 간다고 보면 돼요. 저 분당에서 교과 가는 경우는 문과, 또 순회고네. 순회고 학생을 제가 교과로 가르쳐서 1 가까이 나온 애가 지방에 있는 한의대 교과로 간 케이스. 저는 지난 분당에서 한 10몇 년 가르치면서 이 한 케이스가 딱 교과로 보낸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학종으로 갔어요. 근데 요새 분당 지역 학종 잘 못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2도 강의에서 정시반 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낙중대에 대한 환상을 안 가지시고 가서 1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체제가 약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나 특목고는 생각해 보셔도 되는 게, 특목고는 표준매차 미개재 돼도 학생부만 넘겨보면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어머님들 몇 번 보시면 알아요. 안에 있는 교과 내용 자체가 달라요.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외대부고 학생부를 보면 이걸 외대부고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반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는 그냥 노트 작성 잘하고 내신 준비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특목고 여기가 유리한 이유는 이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랑 아니면 학군지. 근데 사실 초창기에 학종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사립학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학종에 좀 비교과를 잘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고 많이 내려서, 뭐 예를 들면 낙생이 잘 나가는 스파이가 옛날에 뭐 의대 잘 보내고 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위력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낙생도 정시로 많이 빠져서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얘기인데, 특목고가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이 잘 개설되어 있는 데를 설계를 잘해서 들은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이거 잘 듣는 것보다 등급이 중요해요. 난 심화를 다 들었어. 근데 3등급이야. 심화를 안 듣고 그냥 했는데 1등급이야. 그럼 누굴 뽑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손이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등급을 일단 잘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요 과목에 들어야 되는 건 들어야 된다. 근데 학종을 이제 고1 때부터 나는 기계공학과가 좋다 해서 기계공학으로 다 깔면 거길 가서 들으면 되는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애들이 꿈이 바뀌어요. 일단 꿈이 뭔지 모르고, 두 번째는 꿈이 강제로 바뀌죠. 성적이 안 나와서. 옛날에 서울대 입학사정관 했던 형이 저한테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형, 근데 어릴 때 의대 간다고 바꿔서 생명과학 가면 느낌이 어때? 라고 얘기했더니, 어차피 다 의대 가려고 하다가 꺾은 거잖아. 그럼 안 뽑아? 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화 과목을 듣 때 애들 듣는 거 정도만 들으면 된다. 나는 특이하게 여기까지 다 들어야 된다. 그건 진짜 한기를 어릴 때부터 파는 아이.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아까 수리 논구술 해가지고 붙은 아이가 있거든요. 중앙고에서 서울대 기계과 붙인 애가 있는데, 걔는 학생부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기계과를 위해서 살아온 아이예요. 만들기에 대해서 뭘 날리고 뭐 모토 조립을 하고 거기서 쓰고 논문도 쓰고. 저는 그 학생부를 보면서, 걔는 근데 사실 수능도 잘 봐서 수능도 정시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거 학생부를 보고 자소서를 보고 논술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그 어머님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가 서울대를 떨어지면 다 제 탓입니다. 그러고 붙었어요. 그렇게 특이 케이스. 근데 중요한 건 걔 성적이 좋았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입시가 파편화돼서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선배랑 하는데,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100명이 붙으면 100명 중에서 붙은 이유가 다 달라요. 난 성적이 안 좋았는데, 뭐 자소서가 좋았는데. 근데 자소서 영향력이 크진 않거든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긴 되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너무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하더라, 되더라, 이제 너무 그런 거는 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많이 들어보는 게 좋아요. 얘는 이래서 붙었다는 걔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나오지 않을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가 그 길을 하나를 파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도를 가라. 남들이 하는 것대로. 대중을 따라서. 전 대중에 되게 취약한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남들이 하던 거 하면 그 안에서 잘하면 간다. 네가 가서 되게 특이한 전략을 써서 가는 거는 굉장히 도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다 가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택의 의미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학군지 내에서 빡센 학교 아닌 학교는 아니고 이제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로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안 발표나고 나서. 수능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심화 수학 여부가. 심화 수학이 안 나오는데 의대 정원이 확대됐다. 그럼 저도 외고를 권할 수도 있어요. 외고에 가서 의대를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외고 의대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큰 거라서 그거랑 다른데 심화 수학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40% 정도 되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선행하는 거 얘기하면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 과목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 고등수학 하는 거 안 바뀌었잖아요. 1학년 그죠? 2학년 수원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수능 공통 범위였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무조건 비중 줄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나 이과인데 확통해야 되니까 확통 미리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제일 많이 하시고 여력되면 여기까지. 확통은 물론 문제는 문과 때 나오는 거 지금처럼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옛날 확통처럼 어렵게 나오겠지만 이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이 아니라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하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 1학년 때 이거 한 걸로 10%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 가서 이제 중2 때 가서 이제 10.1%가 나와서 이제 2등급이 나온 아이를 만나면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사실 입시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입시가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외고로 좀 쏠리는 현상은 의대 정원 확대랑 맞물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대 정원이 많이 유의미한 변화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은 외고는 쏠림은 없는데 그 쏠림 없는 애들 중에서 상위권이 의대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쯤 되면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낙생이 지금 경쟁률이 되게 높잖아요. 지원하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 한 2, 3년부터 낙생이 독보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1학년은 낙생이 되게 못하거든요. 걔네들이 실적이 박살나면 걔네들이 실적 박살날 때 지원한 애들은 좀 덜하겠죠?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저는 근데 약간 그 수능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약간 이게 오늘 되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어차피 다 뇌피셜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공통사회 공통과학이잖아요, 수능이. 근데 문제가 그럼 쉬워서 부담이 없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98학번으로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과로 전 과목 다 내신하고, 수능은 이제 사탐과탐해서 수탐2를 이제 11과목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수를 할 땐 선택 과목제로 바뀌었거든요, 99학번은. 그래가지고 이제 사탐 좀 줄어서 선택 과목을 보고, 과탐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입시 학원을 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과탐 2개 선택하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 그 과탐 11과목이라 봤어. 내가 니네보다 공부 훨씬 열심히 했어? 아니에요. 그때 과탐, 사탐보다 지금 과탐이 훨씬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용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수능 하나에 한 과목을 봐요. 이게 공통과학, 공통사회인데 이거를 11과목 볼 때랑 2과목 볼 때랑 이 깊이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도 첫 해는 쉽게 나올 수 있어도 첫 해는 쉽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실 입시제도가 바뀔 때 첫 해 학생들은 수혜자긴 해요. 지금 중2가 사실 수혜자긴 한데 이거는 다시 심화돼서 내용이 어려워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다보면 낼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과서도 추가될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 중2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고 제가 오늘 중3학 부모님도 와 계신 건 아닌데 중3학 부모님은 그런 얘기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혹시 재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등급이 내가 찍히더라도 10%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2등급이 11%까지인 건 아시죠? 그래서 2등급을 11% 받았어. 그러면 이제
재수를 해도 2등급인 거죠. 이제 그러면 굉장히 재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저기 그 뒤에 계신 정민철 선생님이 예비고일을 아예 강의식이랑 자기주도 병행해서 수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지금 수원이랑 해서 가르치고 고등수학도 이제 복습을 시키고 계신데, 그래서 이 설명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진도가 안 맞으면 따로 자기주도해서 따라 잡은 다음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최종 설명이에요. 작년에는 좀 11월 20 며칠 날 했었는데, 9일날 잡은 이유가 11월 한 2, 3일까지 각 고등학교별 설명회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궁금하실 때 저희가 9일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택이랑 좀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저희가 그때까지 좀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오시느라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